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연습 문제이긴 한데 이 단위 환산 한번 해보세요. W가 뭘 나타냅니까? W가 1일까요? 와트죠. 그 5와트 동력의 메카니컬 파워가 있다. 이때 단위로 환산하면 어떤 단위가 환산되겠습니까? 보자. 우리가 5W라고 하는 거는 5와트죠. 5와트라고 하는 거는 와트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줄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줄 퍼 세크가 되는 거고, 요거는 우리가 일의 개념에서, 자, 이때 요거는 와트고 요거는 일 개념입니다. 일 개념. W 워크. 어때? 줄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위 환산을 하면 요 5와트라고 하는 거는 5와트는 환산은 어떻게 됩니까? 1와트는 값이 어떻게 된다? 1 줄 퍼 세크의 단위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또 한 개를 더 하면 또 원줄은 어떻게 단위가 환산됩니까? 1 뉴턴 퍼 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5 뉴턴 미터 퍼 세크. 자, 여기에서 단위 환산을 한 개 더 하면 여기다가 여기서 또 다른 단위 환산을 더 넣으면 어떤 환산이 될 수 있습니까? 1 뉴턴은 어떻게 정의한다? 1kg 그리고 미터 퍼 세컨 제곱이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첫 번째 문제 A고, 또 요 단위 환산을 넣으면 요 B가 되는 거죠. 단위 환산하는 건 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요 정기적 일은 참고로 하세요. 여기서 정기적 일에서 중요한 거는 전기 동력을 나타낼 때, 자, 전기 일은 열 에너지의 형태일까요? 일 에너지 형태일까요? 당연히 일이죠. 열 빼고는 다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전기 일은 일의 형태입니다. 에너지인데 일의 형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전원을 꽂았을 때 전원에서 볼트가 있죠. 볼트, 전압. 전압과 또 전류가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류를 두 개를 곱하면 이게 와트가 나온다는 요 사실을,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전하라는 건 뭡니까? 전하라고 하는 거는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주체의 원인으로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전기의 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러스 전하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가 있죠. 이런 특히 전자 같은 물질들은 전하를 띠고 있으면 그 전하를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우리가 전하라고 합니다. 그 전위라고 하는 거는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게 전하라고 봅시다. 이게 전자라고 봅시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러면 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요 입자는, 전자도 입자입니다. 요 입자는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에 따라 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그 높이의 기준이 어디냐면, 높이의 기준이 저 무한대 바닥으로부터 여기에 있는 전자의 입자까지 무한대 바닥으로부터 이 위치까지의 위치적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한대 바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아는 게 아니라 요거 상대값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A라고 하는 전자가 있고 요 B라고 하는 전자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도 가지고 있는 절대값은 뭡니까? 얘의 전위의 절대값은 저 밑에까지 가야 되죠. 얘의 전위값은 저 밑에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얘랑 얘는 절대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바닥의 기준은 똑같죠. 그래서 얘랑 얘의 요 차이, 요게 전위차. 요 전위차에서 전기가 흐름이 생기는 거죠. 요게 우리가 전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압. 그래서 요거랑 또 전류는 전하의 흐름으로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 이렇게 암페어로 단위로 나타내죠. 그래서 요 전압과 전류를 곱했을 때 요 와트가 나온다는 것, 요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은 무엇에 의해서 이동된다? 온도차. 그쵸? 그 외에 기계적 형태의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다 한 거지만, 일은 요 포스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동 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아까 전에 우리 했던
첫 시간 했던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force가 일정하면 그 distance 거리만 곱해주면 work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force가 밀어주는 힘이 일정하지 않고 처음에는 셌다가 점점점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때는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F가 변화하기 때문에 요거의 시간에 따른 시간이 아니죠. S는 거리입니다. 거리에 따른 미소 변화량을, 즉 미분을 찾아내고 그 미분을 적분을 하면 토탈 일의 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서 했던 요거 앞 시간에 했죠. 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기계적 형태의 일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시게 되면 이런 뭐 축, 스프링, 뭐 탄성, 고체, 액막, 뭐 비기계적 굉장히 많은데, 우리 환경공학과에서는 사실 이런 연력학이 이런 기계공학에서 이런 기계적 형태의 다양한 일의 종류를 많이 공부하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공학과는 관련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계적 형태의 일은 다 빼고 간단하게 이 스프링 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환경공학과에서는 연력학을 배우는 목적이 열화학을 하기 위해서 연력학을 배웁니다. 연력학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물리화학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물리화학의 기본 원리가 연력학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런 열화학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이제 물리화학 필수 과목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때 뭐 깁스의 프리 에너지라든지 또 엔탈피라든지 엔트로피, 우리는 화학 반응의 관점을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연력학을 배운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환경공학과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계적 일은 참고로만 하시고 스프링 일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프링은 뭐 이런 식이 있지만 식이 뭐 사실 식은 아닙니다. 보시게 되면 스프링의 길이가 힘에 의해서 미소량 변할 때만큼 행해진 일. 당연하죠. 스프링이든 뭐든 힘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dx. x는 스프링을 잡아당길 때 그 변화량, 그만큼을 곱해주면 그게 스프링의 관점에서 미소 1의 변화량이라는 거예요. 자, 1은 여기서는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몰 델타를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스프링이 여기는 x가 0입니다. 리셋 포지션이라는 거는 스프링이 그냥 우리가 힘을 안 줘도 압축을 하거나 뭐 팽창하지 않을 때 최초의 위치가 있죠. 그게 그 레스트 포지션입니다. 요게 x는 제로죠. 여기서 이만큼 1mm만큼 쭉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2mm만큼 쭉 당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힘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스프링을 x는 요 거리만큼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그 1mm 당길 때랑 2mm 당길 때랑 필요한 힘이 다르겠죠. 또 그게 요 스프링 상수로 정의가 됩니다. 스프링 상수는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스프링 상수에다가 요 움직이는 거리, 다른 말로 변위만 곱해주면 요 F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의 식을 요 두 개의 식을 대입하고 적분하면 요런 값이 나옵니다. 요런 값이 스프링일 때 값. 요거를 원래는 칠판 필기를 하거든요. 이게 제 강의 자료에는 이렇게 칠판 필기로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 PPT 자료랑 그 다음에 칠판 필기 자료랑 같이 이렇게 순서가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번호를 매겨 놓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칠판에서 필기를 하는데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업 마치고 올려주도록 할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자, 방금 두 식을 합한다 했죠. 요 미소 변화량에다가 요 식에서 방금 kx, dx를 합하면 요 식이 나옵니다. 요 식이 나오면 단순히 적분하면 됩니다. 왼쪽 이상 없죠? 나오는데 요 왼쪽 적분하고 요 오른쪽 쪽 적분하면 요 적분 되죠. 적분해서 요 kx 상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요 x를 우리가 적분하면 뭐로 나옵니까? 2분의 1 x제곱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 두 개 적분을 해서
요 WSP 요게 스프링이 가지는 일이잖아요. 스프링이 가지는 일. 그 스프링이 가지는 일은 W1이라고 하는 거는 최초의 위치와 W2라는 거는 나중 위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스프링이 여기 있다가 밑으로 이만큼 당기게 되면 그때 관여하는 일의 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은 뭡니까? X가 1일 때 관여, X가 1일 때의 스프링 1, X가 2일 때 스프링 1 이렇게 접근을 시키는 거죠. 쭉쭉 계산을 하면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최초 위치에서 마지막 위치로 당겼을 때 스프링이 행한 일. 근데 최초 위치가 그 레스트 포지션, 그냥 스프링이 원래 자기 위치에 가만히 있는 그 위치는 X가 제로가 되겠죠. 원래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그 길이 있죠. 그럼 그때를 이제 X를 0으로 두면 당연히 요건 제로가 되겠고, 그때 스프링이 가지고 있는 스프링을 X만큼 늘릴 때 그때의 필요한 일의 양. 다시 X가 제로라는 거는 스프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스프링 길이 있죠. 그 스프링 길이에서 여기 X2라고 하는 거는 스프링을 쭉 당기잖아요. 당기면 그때 변위가 생기죠. 거리가 그만큼 당길 때 그때 필요한 일의 양을 WSP라고 얘기를 하고, 요 K는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요런 F 요렇게 계산하면 요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3장에서 에너지를 다루기 위해서 열과 일의 형태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열은 온도차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고 그 온도차 이외에는 다 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일을 정의할 때는 힘과 뭐가 정의된다. 힘과 그리고 거리가 관여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와 에너지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튼튼한 기초를 제공해준다. 그냥 읽었는데 좀 어색하네. 자, 에너지는 창조될 수도 없고 파괴될 수도 없으며 단지 형태만 변한다. 형태가 어떤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바뀔까? 에너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요 위치 에너지에서 뭐로 바뀝니까? 지금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토탈 양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너지는 쓸 수 있는 에너지에서 쓸 수 없는 에너지로 바뀐다고 얘기를 했죠. 그 방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책을 쭉 보면 이런 글들이 쭉 다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밀폐계에서 정해진 두 상태 사이의 모든 단열 과정에서 수행된 정미일은 밀폐계의 특성과 세부 과정의 연결이 동일하다. 자, 뭐 한 번 딱 읽으니까 바로 이해가 쏙쏙 되죠. 그냥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밀폐계에서 정해진 두 상태 사이의 모든 단열 과정에서 수행된 정미일. 정미일은 뭡니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정미일은 순수하게 요구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는 순수하게 방출되는 그 일을 네트워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밀폐의 특성과 세부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이 책이 쭉 나오는데 책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되고, 자, 그걸 설명을 지금 간단하게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요? 이게 복주머니입니다. 복주머니. 자, 여러분들이 복주머니를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안에 1만원이 들어있습니다. 1만원이. 근데 아침에 자고 나니까 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지갑, 뭐 좀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은 지갑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탁 자고 나니까 5만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서 요 1만원이 5만원이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자고 났더니 누군가가 넣어 놓았겠죠. 산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4만원 넣어 놓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돈을 정의를 할 때, 우리가 현금과 또 여러분들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신용카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체크카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은 현금 아니면 체크카드라고만 일단 정의를 합시다. 현금은 현금 쓸 수 있고, 체크는 뭐 현금은 보이진 않지만 체크카드를 씀으로써 돈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요런 두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1만원에서 5만원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산타가 와서 넣었는지, 엄마가 와서 넣었는지, 아니면 동생이 와서 넣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기다가 4만원을 넣었다는 것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맞죠? 요게 델타 현금이라는 거예요. 현금. 자, 그런데 요 돈 지갑은 돈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카드 쓰려면 단말기에 있어야 되는데, 요 돈 봉투 안에는 현금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상태에서는 체크카드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돈은, 체크카드는 왔다 갔다 못하는 상태에서 반드시 그러면 현금, 델타 현금이 4만원이 어딘가에서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밀폐계에서 지금 돈 복주머니가 밀폐계입니다. 밀폐계에서 정해진 두 상태라는 거는 처음 상태, 그리고 요 나중 상태, 이게 두 상태죠. 두 상태 사이의 모든 단열 과정, 단열이라는 거는 체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체크. 자,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나타낼 때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와 어떤 형태로 정해집니까? 일과 열의 형태로 정해지죠. 그렇죠? 에너지가 전달되었다는 것은 열 아니면 반드시 일이라고 했죠. 그 상태에서 지금 단열이라고 하면 뭡니까? 단열이라는 것은 열이 없다는 거죠. 열이 없으면 에너지의 전달은 반드시 뭐만 있습니까? 일만 있죠. 일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현금하고 체크만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요 봉투에는 체크카드는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단 체크. 체크카드가 관여 못한다는 거예요. 체크카드가 관여 못하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처음과 나중에서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지 말이 맞습니까? 돈은 현금하고 체크밖에 없으니까 델타 현금만 4만원이라는 거죠. 에너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열 과정에서는, 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은 열 아니면 일이기 때문에 단열이라는 건 열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수행된 정미일이 뭡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에너지죠. 그거는 뭐다? 밀폐기의 특성과 세부 과정. 밀폐기의 특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갑이 동그랗게 생겼던, 지갑이 네모나게 생겼던, 지갑이 세모나게 생겼던 지갑의 특성과 세부 과정 누가 넣었는지 몰라요. 산타가 넣어놨는지 아니면 동생이 넣어놨는지 그 세부 과정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관계없이 정미일은 항상 동일하다는 거에서, 정해진 두 상태라는 거는 1만원과 5만원이 딱 정해지면, 밤에 1만원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무조건 5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정미일은 1과 5면 그 정미일은 반드시 4라는 거예요. 그쵸? 그걸 지금 연력학 제1법칙에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밀폐계에서 정해진 두 상태, 다른 말로 하면 1만원과 5만원, 1만원과 5만원만 딱 정해지게 된다면 모든 단열 과정에서 수행된 정미일은, 네트워크는 뭐다? 4라는 거예요. 4. 그거는 밀폐기의 특성과 세부 과정에 관계없이 항상 4가 딱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상태량이기 때문에, 상태량은 처음과 나중 값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책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지정된 상태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밀폐기의 모든 단열 과정에서는 정미일이 동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 보세요. 모든 단열 과정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체크카드가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정된 상태라는 것은 1만원과 5만원이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요 과정에서 정밀은 항상 동일하죠. 바뀔 수가 없죠. 왜? 처음과 나중 상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정밀의 값은 개의 최종 상태에만 의존하죠. 당연히. 요 정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반응이든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최초량이 있으면 그 최초량에서 정밀이 결정되는 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반드시 최종 상태에 의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돈이 5만원이면 정밀은 4만원이 되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정밀이 6만원이면 아침에 일어나는데 최종 돈이 6만원이면 정밀은 5만원이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밀의 값은 개의 최종 상태에 의존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절 과정이란 말은 전 에너지의 변화가 무엇에만 의존한다는 겁니까? 정밀일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단절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 시스템에서 전체 에너지의 변화는 열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순수하게 들어간 일을 또는 순수하게 나온 일을 우리가 정밀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요거랑 같이 얘기를 하면 단절 과정이라는 거는 체크카드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전체의 돈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와 같습니까? 현금의 변화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이렇게 1번, 2번, 3번 가렸네. 연력학 제1법칙은 1번, 2번, 3번 요 세 개의 특성을 서술하고 있는 게 밀폐에 대한 연력학의 제1법칙의 서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단순하게 에너지는 새로 소멸되거나 그리고 창출될 수 없다라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리고 원래 1이 있으면 1을 더하면 2가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인데 그거에 좀 더해서 조금 더 밀폐계에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을 하면 이런 1번, 2번, 3번의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돈지갑하고 연관시켜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게 되면 방금 얘기했던 교재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연력학 제1법칙이 밀폐계에 가지는 특성을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서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아시겠죠? 자, 밀폐계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한번 보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첫 번째는 자, 요런 감자에 열이 들어가죠. 감자에 열이 들어가면 이때는 이 밀폐계에는 고립계가 아니기 때문에 열 전달이 있죠. 자, 요거는 근데 바운더리가 움직이지 않죠. 바운더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은 있다 없다? 일은 없다는 거죠. 일작용은 없다. 그러면 요 감자의 전체 에너지 변화는 무엇과 동일합니까? 들어가는 일이 없죠. 들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요 감자의 전체 에너지 변화는 들어가는 열에 의해서 100% 결정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경우를 보세요. 열이 15가 들어가고 열이 3이 나가죠. 이때는 열 전달이 있습니까? 있죠. 있는데 15가 들어가고 3이 나가게 되면 안에 남아있는 양은 변화량은 12가 남아있죠. 그래서 똑같이 열 전달이 있고 대신에 여기는 바운더리가 경계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경계가 안 움직이죠. 경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의 델타 E라는 것은 요 찜통 안의 에너지 변화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들어가는 거에서 나가는 걸 빼면 남아있는 변화량이죠. 세 번째로 자, adiabatic이라고 하는 말은 단열이라고 했죠. 열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열은 못 들어가죠. 단열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델타 E가 5kJ이다. 요 시스템 안에 열은 들어갈 수 없는데 에너지가 5kJ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뭐가? 열은 못 들어가니까 일이 들어갔죠. 일이.
일이 들어가는데 그 일 중에서도 어떤 일이 들어갔습니까? 정기적 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기적 일. 이때는 이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변화는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 Win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단 이런 일인데 전기에 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똑같이 단열 시스템이고, 이때는 단열 시스템에서 열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8kJ이 증가했다. 그럼 당연히 일이 들어갔겠죠. 일이 들어가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다? 축에 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축이 돌아감에 따라 가지고 일을 만들어내고, 그 축이 돌아가니까 여기 바람개입에 돌아가게 되고, 바람개입에 돌아가니까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똑같이 델타 E는 Wi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델타 E라는 거예요. 델타 E.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에 우리는 관심을 두는데, 그 에너지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들어가는 열, 나오는 열, 그리고 들어가는 W, 또 나오는 W 중에서도 경계가 움직이는 팽창일이 있고, 또는 팽창이나 압축일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정기적 일이나 그리고 축에 의한 일이나 또 다양한 여러가지 형태의 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에너지를 전달하는 형태를 우리가 다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시스템 내의 델타 E, 전 에너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자, 이때의 델타 E는 델타 E를 나타내면, 자, 토탈 에너지는 뭐와 뭐로 구성된다 했습니까? 델타 E는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 또 포텐셜 에너지죠. 델타 E니까 다 뭐가 붙습니까? 델타 U, 델타 KE, 델타 P죠. 이게 뭡니까? 델타 E라는 거는 최초에 어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요 감자 같은 경우 최초에 그냥 상온이겠죠. 25도씨 또는 그 25도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있겠죠. 그 절대적인 에너지 값에서 뭔가의 변화가 들어갔을 때 바뀌게 되는 최종 상태, 그 두 사이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델타 E, 에너지의 변화량은 델타 U, 델타 K, 델타 P인데, 지금 감자의 경우를 보면 그 감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라든지 포텐셜 에너지는 절대량은 있죠. 절대값은 있죠. 당연히 감자를 이렇게 우리가 찔 때 요 위에서 찌면 위치 에너지가 있겠죠. 근데 델타 K랑 델타 P를 우리가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왜? 조그마한 시스템이고 요게 변화량의 운동 에너지와 그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거의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하면 결국 뭡니까? 이런 시스템에서 결국 이런 토탈 시스템에서 델타 E는 뭐다? 델타 E는 델타 U라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다루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라 했습니까? 고정계라고 했죠. Stationary System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즉 우리는 델타 E를 알고 싶은데, 델타 E는 결국 뭐와 동일하다?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어떤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미시적 에너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크게 현절 에너지, 또 잠열 에너지, 또 원자 핵 에너지, 또 화학 결합 에너지, 그 네 가지가 있었죠. 그 네 가지를 중에서 또 열 에너지, 또 전체 에너지 다 구분했죠. 근데 그런 열, 그리고 뭐 에너지, 또 일,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아셔야지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요 에너지 평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평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상, 보통 이런 대상입니다. 이런 대상에서 요 대상에 관계된 모든 에너지의 흐름을 다 찾아내 가지고 그 에너지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 시스템의 최종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그 최종 에너지가 어떻게 바뀜에 따라서 에너지의 효율적 측면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뭐 여기까지 수업 마치는데, 지금까지 한 내용은 에너지 평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열과 일의 개념을 받고, 또 열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또 일이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또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 대상 시스템의 델타 E, 즉 총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가 관심 있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